이번에 경호처 예산이 증가됐다. 예.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경호처 예산 올해보다 200억 정도 확대가 됐는데 예. 이렇게 많이 어디다 쓰는 거야? 라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193억이 증가됐습니다. 거의 200억. 예. 22년도에는 970억이었는데 네. 경호처 예산이 23년도 예산을 받아보니까 1,163억 원이죠. 그래요. 그래서 193억 원이면은 19.9%가 증가된 거예요. 약 그렇네요. 20%가. 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원래 5.2%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4배나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늘어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일부 또 대통령실에 왜 이렇게 늘어났나라고 질문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보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등으로 네. 경호 대상자가 증가해서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이잖아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 어떻습니까? 지금 3개월 형 집행 정지가 돼서 지금 나와 계신데 그렇습니다. 이제 9월 말쯤이면 다시 아. 가야 되잖아요. 그 시한이 다가오는군요. 이 예산은 증가율은 내년 건데 내년 건데. 그럼 내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답변 속에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참 그것은 어이없는 답변인 것이죠. 사면은 대통령만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내년에 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예. 아니면 답변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답변은 아주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선고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주축이 된 심의위원회에서 3개월 형 집행정지를 받은 것이거든요. 건강상 문제로. 형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예, 많이 남아 있죠. 네. 감옥 생활에 다시 수감이 되게 되는데 네. 이런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이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참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운영위에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네. 내역이 산정이 된 거고 어디에 예.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진짜. 예,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 경호 장비를 추가한다 예. 이런 내용도 있던데 그렇죠.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어떤 장비가 추가가 되길래 돈이 많이 지금 들어가냐?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네. 처음에는 AI 경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AI 하다가 경호. 요새는 또 과학 경호를 한다라고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 방역이 네. 안 되고 가학 방역이다라는 비판을 그래서 받고 지난번에 운영위에 예. 열렸을 때 AI 경호가 뭐냐 네, 물었더니까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원격으로 그 경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은 대통령을 외부가 차단하잖아요. 네. 경호원들이 딱 하고 뭐 이렇게 에워싸고 그렇죠. 있다든가 네, 네. 이렇게 장막이 쳐진 개념인데 오픈되면서 그냥 알아서 이제 AI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 집무실 부근에 다니는 사람들을 CCTV로 관찰해서 예. 철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적외선 탐지라든가 또는 그 생체 인식이라든가 얼굴 인식 있잖아요. 네. 얼굴 인식 같은 거를 해서 범죄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의 개념으로 AI 경우를 과학 경험 얘기를 해서 저는 이것은 인권 침해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인권위원장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또 예결위 때 예. 그래요? 이것은 그 AI 경호, 과학 경호를 한다는 것은 네. 인권 침해 소지가 있지 아하.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인권위원장은 정확히 이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결정할 때 AI가 알아서 자동으로 의사 결정을 해서 개인에게 이렇게 평가하는 건 맞지가 않다. 네. 그리고 공공 장소에서 그 얼굴 인식을 한다든가 멀리서 생체 인식 시스템을 하는 것은
인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인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네.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호처에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서 네. AI나 과학 경호를 해라. 뭐 경호에 신경 쓰다 보면 인권의 침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AI나 과학 경호가 되려면은 예산이 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CCTV를 곳곳에 설치를 그럼요. 해야 예. 되고 또 적외선 카메라 또 설치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AI 엑스레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항 같은 데 들어갈 때 그 엑스레이 예. 투시하잖아요. 이렇게 예, 통과하죠.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곳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산이 아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을 따져 보니까 경호처 예산에는 아직 그런 걸 발견을 못했고 예. 그 대신 보니까 국방부에 있는 그 울타리 방호 예산이라든가 예, 예.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 CCTV 설치하는 이런 예산으로 음. 전용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거 정말 따져봐야겠네요. 네.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꼭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실제 그 국방부 울타리 네. 예산이 한 65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네. 원래는 그 예산이 국방부 울타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 대통령실이 그 국방부 용산에. 지역으로 예. 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맞게 이걸 변형시켰어요. 일부 국방부 건물에서 울타리 보강은 밖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픈 펜스로 바꾼다든가 아하. 그리고 아직 이 예산도 제대로 어떻게 할지 계획이 없어서 네. 제가 어떻게 할 거냐 국방부 장관한테 물었더니 네. 아직 경호 개념이 정확히 안 나와서 그걸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65억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물었는데 네. 국방부 장관은 그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AI 또는 과학 경호에도 네. 경호처 예산으로 쓰게 된 국민적인 지탄을 받으니까 이것도 국방부 울타리 예산. 예산이라든가 경찰청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이원을 네. 한다든가 또는 편성해서 하고 있는 추세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런 걸 꼼꼼히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이거 하나하나씩 따져서 국민들께 다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